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특이한 한국법 내용입니다. 거대 기업이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소송이 길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이 증인을 부르거나 자료 제출을 명령을 한다면 재판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법원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소송에서 증거를 숨기지 못하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상대방 증거 탐색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증거 탐색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입증 책임 뒤에 숨기만 해도 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제도 왜 필요한지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이 디스커버리 제도,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법률 관련 종사자가 아니시라면 디스커버리 제도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커버리 제도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법상 당사자 사이에 쌍방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증거 개시 제도는 상대방이 가진 증거들을 미리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증거의 누락 없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해주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증거 제출을 명했는데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의 심리 기간도 단축되고 재판 절차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급심에서부터 쟁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상소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민사, 행정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적극적으로 공개되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알아서 내놔라. 알아서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제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관련해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디스커버리 제도랑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서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관련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판결이 디스커버리 제도의 부재로 인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의견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송 내용을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죠. 네, 애플은 2017년 일부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성능을 저하하는 성능 관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한 뒤로부터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은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2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했고 이러한 집단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병합된 관련 사건까지 더하면 원고의 수가 약 6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와, 많네요, 엄청. 네. 그러나 애플 측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해당 아이폰 모델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서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을 결국 받아들여서 원고가 패소한 것 같은데 네. 1심 재판부는 왜 원고 패소 결정을 했나요? 네, 판결 선고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용자로서는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것보다는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는 이 기능의 단점보다는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제품 구매 유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고 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성능 조절 기능을 탑재한 점, 그리고 문제가 된 운영체제 업데이트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편한 점을 보완할 다른 개선 사항도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디스커버리 제도가 들어가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해외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같은 문제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달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서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애플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1명당 25달러씩 총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칠레에서도 소송에 참여한 각 사용자가 50달러씩 배상받게 됐습니다. 예.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 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소송상 어느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불명확할 때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법률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앞선 사례에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원고 측에서는 민법 제750조 내지 민법 제390조의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법의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는 입증 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과 관련해서 판례는 손해 발생의 원인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 건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은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당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룬 사건과 같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등 수많은 사건들에서 증거의 편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특허 침해나 기술 유출 사건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7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현저히 불리한 면이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화에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정보와 증거를 투명하게 공유해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는 법관 85.9%가 동의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에 양측 당사자가 증거를 서로 공개해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재판 기간이 단축되고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형식적 입증 책임에 따른 현실과 괴리된 재판이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부 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방대한 정보 역량과 정보 우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증거의 구조적 편제, 즉 일방 당사자에게만 증거가 잔뜩 쌓여 있고 정작 그 증거에 대해서 원고는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기본 취지가 진실 발견에 있는 만큼 재판에 의한 부정리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국에도 하루빨리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신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